어떤 상품 원가에 4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는데 팔리지 않아서 600원을 할인했더니 얼마에 300원의 이익이 생겼다. 이 문제는 정가를 물어보더라도 원가를 X로 해야 돼. 변화가 일어나기 전. 그러면 일단 쌤이 원가를 X라고 하면 정가는 1.40%의 이득을 붙였으니까 자 일단 원가 X 자 정가는 40%의 이익을 붙이면 몇 배의 가격으로 팔겠다는 거야? 40%의 이득을 붙인다라는 건 몇 배의 가격으로 팔겠다는 거야? 이걸 아직도 취합 못하면 어떡해? 40%가 몇 배야? 0.4배잖아. 0.4를 붙인대. 그럼 몇 배야? 1.4배, 1.4x란 거 아니야. 근데 안 팔려서 얼마에 팔았대? 그러면 정가는 이렇지만 근데 판매 가격은 1.4 마이너스 6배가 알겠나? 이게 판매 가격이거든? 맞지? 그랬더니 결론은 뭐야? 300원을 벌었대. 번 돈은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이득은 번 돈 빼기 쓴 돈이지.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게 얼마다? 300이다. 그럼 0.4x는 900이니까 양변을 0.4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는데 일단 10배 하고 4x는 9,000 x는 4분의 9,000이 되는 거야. 4분의 9,000을 계산하면 2250이 나옵니다. 알겠어? 82쪽에 897번. 자, 897. 자, 지금 보면 뭐야? 이거 뭐 계산한 거 뭐 이상한 거라고 있어. 자, 다음 야 이거 지운다. 다음 그림은 코딩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블록 코딩을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x의 값에 어떤 수를 입력했더니 나타나는 게 50이다. 얼마를 입력했냐라고 하네. 자, 일단 첫 번째 내가 x를 입력하잖아. 맞지? 근데 x를 뭐 한대? 2배를 한대. 일단 첫 번째 최초 x가 들어가는데 그게 2배가 돼요. 맞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뭐야? 2배를 이제 다시 얘가 이제 새로운 x가 되는 거야. 근데 두 번째는 뭐야? 여기에 11을 더한대. 여기 11을 더해. 맞지? 그럼 얘가 이제 다시 뭐야? 새로운 x로 그러면 이제 뭐야? x를 얘로 정한다라고 되지? 그럼 얘가 뭐다? 얘가 19라는 거야. 얘가 50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게 38이어야 되지? 2배 38이어야 되니까 x는 19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았니?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다음 질문. 오늘은 고치는데 그래 많은 시간 못 쓰거든. 적당히 고친 다음에 뒤에 진도 나가고 할 겁니다. 898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만들었을 때 맞지? 130을 모두 이용하면 몇 단계를 만들 수 있는지 자 봐봐. 일단 1단계를 만드는데 얼마 쓰여? 1단계 만드는데 7개 쓰이지? 그 다음에 2단계 몇 개 쓰여? 10개 아이가? 3단계 몇 개? 13개. 어떤 특징인지 보이나? 3개씩 늘어나지? 맞지? 단계별로 3의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는 3x에 일단 의존하는 걸 알아. 맞지? x가 단계겠지? 근데 x에 1이면 실제로 1단계 값이 7이지? 맞지? x에 1을 넣었을 때 얘가 함수값이 7이 돼야 돼. 그럼 플러스 4를 달고 있어야 돼.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뭐야? 얘를 130개를 되려면 몇 단계까지 가야 되냐라는 거 알겠나? 맞지? 자, 이거 126이어야 되잖아. 맞지? 3을 곱해서 126이니까 42단계다 라고 할 수 있나? 오케이? 그렇습니다. 또 주연쌤 시간 때 되는가 얘가 이거 정식으로 TV 이제 그냥 부시겠습니다. 아니다. 주연쌤 때라도 되는 게 어디야?
그런 부정적인 마인드 안 좋다고. 네? 나 아니면 다 되지 마라 이런 아, 정말? 이런 못된 마인드. 아리나 우리 이제 월평 선행도 칩니다. 네 소원대로 됐어. 네가 막 내한테 맨날 선행은 안 치냐 이랬잖아. 친구 뺨을. 야 방금 찰싹 소리 났어. 이거 학폭이야. 아파요. 그니까 아니 야 배짱도 좋다. 야 키가 50cm 나는데 그걸 때릴 생각을 해. 네? 또 질문. 얘들아 답 확인 필요한 사람은 저 뒤에 답지 있습니다. 하울이 뒤에. 다 고친 사람 손. 뭐야 너 다 고쳤어? 응. 896번. 만 하면 돼? 더 있어? 다음 중국 고대 수학책 구장산술에 실린 문제이다. 지금 공동으로 물건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각 사람이 8전씩 내면 3전씩 남고 각 사람이 7전씩 내면 4전이 부족하다. 사람 수와 물건 값이네. 자 그러면 일단 사람 수 물건 값 서로 나누어서 내는 건 더 작은 걸 x로 하면 되거든. 사람 수가 더 적지 않겠나? 맞지? 자 그럼 사람 수를 x로 하면 8전씩 내면 일단 8x만큼 모이지. 맞지? 근데 3전이 남아.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잘 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물건 값이잖아. 맞지? 너희들이 만약에 1,000원을 준비했는데 300원이 남았어. 그럼 그 물건 얼마나 한 거야? 700원이란 거 아이가? 1,000원을 준비했는데 300원이 남았으면 물건 값은 남으면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7전씩 모았어. 근데 4전이 부족하대. 이 4는 더 해야 될까 빼야 될까? 물건 값이 되기 위해서는 더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둘의 결과가 어떻다? 같다. 위로 이항하고 아래로 이항하면 x는 7 안 나오겠나? 그럼 사람이 7명 물건 다 이걸 대입했을 때 53전이다 라고 할 수 있어. 이해됐어? 전이 뭔지 아나? 돈. 그러니까 그거 그 동그랗게 생기고 중간에 구멍 뚫린 거. 그 뭐라고 불러? 전. 화. 그럼 네가 먹는 거 어? 야채하고 그 튀기는 거 야채전. 엽전. 아. 헷갈릴 수 있지. 뭐 지금 안 쓰잖아. 그러니까. 자, 더 고칠 거 있으신 분? 다섯 명 다 고쳤어? 다 고쳤어? 네. 다 고쳤어? 오케이, 진도 나갑시다. 나 계속 시도 중이야 이거. 아 이쯤 하면 돼 이 자식아. 85쪽 봐라. 자, 단원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 순서상과 좌표라고 되어 있네. 맞지? 자, 이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일단 봅시다. 좌표라고 하면은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는 수. 자, 수직선이 뭐였어? 우리 그 정수 배웠을 때 나타났던 이러한 개념을 수직선이라고 안 했어? 맞지? 자, 이렇게 양쪽 끝으로 끝없이 뻗어나는 애를 직선이라고 하고 그 위에 정중앙의 0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의 방향으로 절대값이 증가하는 1, 2, 3, 4 땡땡땡을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마1, 마2, 마3 땡땡땡을 적어놓고 기입한 수와 직선의 합쳐진 애를 수직선이라고 하지. 맞지? 자 근데 있잖아 쌤이 내가 수직선에 여기 점을 하나 체크했어. 맞지? 근데 만약에 너희들한테 쌤이 수직선 위에 점 아무데나 찍어봐 이러면 뭐야 다 6명 다 다르게 찍겠지. 맞지? 근데 내가 이래 말해. 야 수직선에 2 보이는데 점 찍어봐. 이러면 전부 다 정상적으로 배웠다면 정답을 맞춘다면 쌤이 찍은 여기 안 찍히겠나? 맞지? 자 좌표로 가면은 무엇이냐면 수직선에 맞지? 한 점에 대응하는 수를 좌표라고 하는 거야. 이 점 자체를. 오케이? 그런데 좌표니까 대응되는 수잖아. 맞지? 얘는 좌표 2라고 읽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쌤이 이걸 찍어. 그럼 얘 이름은 뭐야? 마이너스 3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내가 얘를 자꾸 마이너스 3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자, 이 점 자체를 만약에 내가 P라고 이름을 짓잖아. P의 값이 뭐야? 마이너스 3이지. 맞지? 자, 앞으로 너희들한테 이런 용어가 적혀있잖아.
이런 용어가 적혀 있으면 무슨 뜻이냐 이건 정해진 거야. P라는 점은 수직선 위 마이너스 3에 찍혀진 점이다 라는 뜻이야. 오케이? 이건 용어입니다. 용어. 자, 그러면 이제 좌표평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언제나 변수를 하나만 다루진 않지. 맞잖아. 예를 들어 이거야. 쌤이 과자 300원짜리 과자 X개와 500원짜리 과자 Y개를 사서 3,000원을 쓰겠대. 맞지? 그러면 쌤이 이제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X가 5개를 구매하면 얘는 자연스럽게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되겠지. 맞지? 2개의 서로 다른 개념의 수를 다루고 싶은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뭐하는데 요 수익선 찍은 다음에 5 찍고 3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맞지?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다른 변수로 보고 싶은 거야. 왜냐면 X랑 Y는 다른 놈들이잖아. 맞지? 그럼 뭐 한다? 수직선 하나 더 그린다. 그럼 수직선을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더 그리나? 그렇게 하면 뭐 3하고 5가 되겠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한 거야. 2개의 변수를 다룰 때는 수직선 2개를 쓸 거고요. 알았지? 그 두 개의 수직선을 이렇게 서로 직교하게 적을 겁니다. 알았지?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 x가 5였고 y가 3이었어. 맞지? 자,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가로축이 x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이 y축입니다. 그 다음에 둘의 교점을 원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하는 거야. 그들의 약속을. 알았지? 자, 그럼 이걸 왜 정하는지는 쌤이 알려줄게. 왜냐면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에 관련된 걸 조사를 했을 때 그래프, 막대 그래프 이런 거 막 그려왔었잖아. 맞지? 뭐 꺾은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막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 몇 명, 누구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이랬잖아. 그동안 모든 그래프가 서로 수직 관계에서 그려지는 거야. 서로 상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맞지? 얘도 그것들을 그리는 건데. 맞지? 그러면 x는 뭐 1, 2, 3, 4, 5 뭐 요쯤 안 지키겠나? 근데 y가 3인 것도 보여줘야 되잖아. 그럼 y는 위의 방향이 양의 방향이야. 그 다음에 아래 방향이 음의 방향, 마의 마이 마산인 거야. 맞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준다? x가 5이면서 y가 3인 가로로 5칸, 세로로 3칸을 이동한 여기를 x는 5, y는 3을 표현하는 P좌표인데 5 쉼표 3이다 라고 읽는 거야. 알았니? 그리고 이걸 순서쌍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한 수직선 위에 표현한 건 좌표였잖아. 근데 얘는 뭐다? 순서쌍이다. 솔직히 얘를 좌표라고 읽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뭐 다음 좌표를 말하시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얘를 읽어야 되겠지? 맞지? 자, 읽는 법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먼저 적혀있는 애부터 5, 3이라는 거야. 오케이? 5, 3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5칸, 위로 3칸 이동한 그들의 결과의 그림, 그래프.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뭐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개념이 등장하는데 일단 하나의 수직선이 아니라 2개를 나타났기 때문에 야, 솔직히 하나만 있을 때는 걔 이름 뭐 정할 필요 있어? 없지? 걔밖에 없는데 근데 둘 이상 존재하면 이제 이름을 짓는데 X축, Y축, 교점, 원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그림 자체를 좌표가 나타나 있는 평면이라고 해서 좌표평면이라고 합니다. 알았지? 좌표 없잖아. 에이, 여기 있잖아. 그치? 좌표평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한테 저 밑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자, 보면 뭐 예를 들어 Q 4,3을 찍으래. 맞지? 그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4칸, 위로 3칸을 이동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한 여기가 Q 4,3이 되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너희들한테 R 마이너스 2,3을 찍으라고 하잖아. 그러면 몇 쪽으로 몇 칸? 원점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 칸 위로 세 칸. 3칸 이동한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R이 된다라는 거고 적을 때는 그들의 순서상까지 같이 기입한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J라는 놈이 있어. 자, 5, 마이너스 3이야. 자,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다섯. 5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으로? 아, 그리고 어느 쪽으로? 밑에. 밑으로? 세 개. 3칸. 3개? 세 칸. 에이. 오케이? 됐습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거. 자, 쌤이 질문 하나 해볼게.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달라요. 달라요. X 좌표는 똑같잖아요. 맞아. X 좌표가 같은 다른 점. 오케이? 그 다음에 3,4와 4,3은 다른 점입니다. 맞지? 같은 점이면 그 순서상의 X 값과 Y 값이 다 똑같아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내용 한번 가봅시다. 으이씨. 자, 1-1번 A 읽어볼래? 기호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4. -4인데 근데 순서 좌표를 나타낼 때 반드시 뭐가 돼요? 동반돼야 돼? 괄호 B는 마이너스 3분의 5. -3분의 5 맞지? 자, 그 다음에 C는 1, D는 3. 맞지?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거 누구였어? B다라는 거야. 이게 너희들이 양의 방향을 졸라 잘하거든? 근데 음의 방향으로 갈 때 지금 B를 확장해 보면 뭐야? -1과 -2 사이에서 3등분 된 녀석 중에서 몇 번째 칸이야? -2에서 한 칸 떨어진 여기를 B라고 안 했나? 맞지? -1까지 왔고 3분의 2만큼 더 갔잖아. -3분의 2만큼. -1, -3분의 2라서 -3분의 5. 아니면 헷갈리면 -1과 3분의 2라고 적은 다음에 -3분의 5라고 해도 돼.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 대분수를 안 쓴다 뿐이지 개념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알았지? 자, 1-2번. 자, A. 자, 이번에 좀 찍어 볼게. 자, A는요, 0 위에 그대로 찍어 버리면 안 되겠나? 맞지? 일단 치운 정수부터 C는 그냥 네 번째 오른쪽에 네 칸간 여기 찍으면 되겠지? 그렇지? 근데 B는 -2분의 5잖아. 그럼 얘들아 -2분의 5면 일단 -2와 2분의 1이지. 일단 -2보다는 왼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얼만큼 더 간다? -2와 -3을 2등분한 그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게 바로 뭐다? B -2분의 5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D는 일단 정수 누구 사이에 있어? 얘들아 D는 정수 누구 사이에 있을까요? 0과 1 사이에 있지? 그러면 얘를 일단 0과 1 사이를 몇 등분? 3등분하고 맞지? 0으로부터 몇 칸 떨어지게? 2칸 떨어지게 라고 해서 얘가 뭐가 된다? D가 된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한테 쌤이 질문 하나 해볼게. 자, -6분의 17과 가장 가까운 정수는 누굴까요? 마이너스 3. -3이지. 그럼 이번에 3분의 4랑 제일 가까운 정수는 1. 1. 잘하네. 훌륭합니다. 됐지? 자, 동그라미 치고 넘어갑시다. 자, 옆에 숙제. 자, 87쪽 봐봐. 자, 근데 우리가 일단 멀쩡한 평면이 있었는데 원래 멀쩡한 평면이 있어서 근데 내가 그 위치를 특정하려고 멀쩡한 평면 입장에서는 내가 깽판을 친 거야 이렇게. 지금 갑자기 4등분이 된 거야. 맞지? 하나의 면이 4분할된 면이 됐지. 그래서 이런 걸 4분면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니? 원래 평범한 면이었는데
내가 위치 알고 정확하게 특정하고 싶어서 뭐야 x축과 y축을 수직으로 하게 원점이 형성되게 내 마음대로 그어서 멀쩡한 뭐야 면이 4분할 돼서 회전돼서 이걸 4분면이라고 합니다. 알았지? 그러면 이제 4분할 됐으니까 4개로 분할됐으니까 각각의 영역을 이름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1, 2, 3, 4, 4분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읽을 때는 제1 4분면, 제2 4분면, 제3 4분면, 제4 4분면, 제3 4분면, 제4 4분면이라고 제를 붙이셔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제1 4분면 위에 있는 애들이 2 4분면에 있는 애들이 3 4분면에 있는 애들이 4 4분면에 있는 애들이 일단 도형적인 특징이 뭐야? 그 영역 안에 찍힌다 알겠나? 근데 그거는 도형적인 특징이고 얘들이 어떤 수학적인 공통점이 있으니까 여기 모일 거 아니야. 맞지? 1, 4분면에 있는 애들의 모든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오른쪽 위로 가서 나타난 결과라는 거라서 얘가 기본적으로 양수 콤마 양수 꼴이 모입니다. 왜냐면 오른쪽 위라서. 자, 2, 4분면은 어느 쪽 어느 방향이야? 왼쪽 위지.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럼 3, 4분면은 어느 쪽 어느 방향? 왼쪽 아래 방향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4, 4분면은 어느 쪽 어느 방향? 오른쪽 아래 방향이라서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이래서 막 너희들이 이러지 말라고. 난 진짜 이렇게 말하고 싶어. 4, 4분면은 x가 양수고 y가 음수고 그러지 말고 4, 4분면 오른쪽 아래네? 풀마. 2, 4분면 왼쪽 위니까 마풀인 거야. 방향이 뭐야? 그 방향에 대한 설명 후에 부호가 나왔으면 좋겠어. 난 진짜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 예를 들어 너희들한테 마이너스 3,7이라고 하잖아. 그럼 쌤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7이니까 왼쪽 위 2, 4분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왼쪽 아래 3, 4분면 1, 마이너스 4 오른쪽 아래 4, 4분면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근데 3,0을 찍어보면 오른쪽으로 3칸만 가지. 맞지? 자, 이렇게 3,0 또는 아니면 0,5와 같은 PQ 혹은 0,-7과 같은 R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과 같은 J 이렇게 PQ, R, J 이놈들은 어디에 속할까? 얘들아 1, 4분면에 가려면 오른쪽하고 위로 가야 돼. 근데 얘는 오른쪽으로만 갔지. 얘는 위로만 갔고 왼쪽으로만 갔고 아래로만 갔지. 얘는 어느 4분면에도 와다 속하지 않는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P, Q, R, J가 그나마 공통점이 있는 애들로 묶어볼래? 누구와 누구? 너희들이 너희 자유대로 묶어도 돼. P, Q, R, J 중에 공통점이 있는 애들. P, J. 어떤 공통점? Y가 0이다. 그건 수학적인 특징이고 그래프적으로는 특징으로는 X축 위에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어? 아! X축 위에 있다 이꼴 Y 좌표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봐봐. Q랑 R은 자 수학적인 공통점 X 좌표가 0이다. 근데 그림적인 공통점 Y축 위에 있다. 그러면은 Y축 위에 있는 애들은 X 값이 0이다. 관찰 결과. 오케이? 자, 이번엔 대칭인 애들인데 자, 쌤이 일단 저 2,4 찍을게. 맞지? 얘가 P야. 근데 P 프라임이라고 해서 쌤이 2,-4를 찍었어. 봐봐, 오른쪽으로 똑같이 갔는데 Y쪽으로 반대로 왔지. 맞지? 그럼 얘들도 똑같진 않지만 하나의 방향만 한쪽은 똑같은데 다른 쪽의 방향만 다르잖아. Y의 부호가 다르지? 맞지? 근데 Y의 부호가 다르면 놀랍게도 X축에 대하여 선대칭 도형입니다.
x축을 대칭선으로 두는 두 점이 됩니다. 알았니? 왜 x축을 대칭으로 하냐면 얘들아 너희들 한쪽 발을 축으로 날라차기하려면 그 축은 고정돼야 되지. 맞지? 얘를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는 건데 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냐면 x값을 고정시킨 채로 y만 바꾸기 때문이야. 맞잖아. 너희들 컴퍼스 할 때 축 하는 애들까지 돌려버리니? 아니지. 축되는 애들은 고정이지.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란 말은 이 말이야. x값을 고정한 채로 나머지를 반대로 한다. 수학적으로 반대로 한다가 뭐야? 도를 바꾼다는 거지. 도형적으로는 x축에 대한 점대칭을 이룬다. 알았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쌤이 만약에 y축에 대한 점대칭을 하고 싶잖아. 그러면 p2'이라고 하면 일단 y축에 대한이니까 y값은 똑같겠고 x가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를 자 이거는 번뇌인데 x축에 대한 대칭 이동도 하고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x랑 y의 부호가 완전히 반대가 되지 않겠나? 얘를 3'이라고 할게. 이 위에 찍는 걸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알았니? 근데 해보니까 얘가 그냥 x, y 부호 방향이 싹 반대잖아. 원점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뭐야? 도형적으로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 이꼴 수학적으로는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반대다.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자, p1,-1을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더니 a, b가 되었어요. a는 뭘까요? B는 아하이 졸라 잘하네. 맞지? 얘들아 이거 두 좌표가 뭐 이루어지려면 x값도 y값도 같아야 되잖아. 맞지? x값 같다 y값 같다 이거 방정식도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케이? 개념은 여기까지. 자, 남은 시간 동안에 아니다 뒤에 좀 더 합시다. 자, 뒤에 내용은 쉬워요. 자, 92쪽 봐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배웠냐면 서로 관련되어 있는 서로 다른 개념의 변수를 한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 걸 배웠잖아. 맞지?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근본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한테 그래프를 진짜 그리라고 하진 않아. 그럼 어떤 걸 요구하는지 알아?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라. 자, 그래프의 뜻과 뜻을 알아봅시다. 자, 일단 그래프를 알려면 일단 변수라는 걸 알아야 되겠지. 지금 페이지는 92쪽이야. 그럼 x와 y 같이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우리는 변수라고 하지. 근데 변수가 이제 두 개가 되면 이제 우리는 그들을 그릴 때 단순한 수직선이 아니라 좌표 평면이 필요하지. 맞지? 그러면 요 표가 뭐야? 합이 7인 두 자연수 x, y를 나타낸 거고, 그럼 x가 1일 때 6, 2일 때 5, 3일 때 4, 4일 때 3, 5일 때 2, 6일 때 1과 같은 서로 다른 총 몇 쌍? 6개의 그 순서쌍을 좌표 평면으로 그리는 행동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밑에 그래프로 나타나져 있지. 그럼 그래프 위에 빨간색 점이 6개 찍혀 있지. 맞지? 그럼 빨간색 점을 너희들이 뭐 하면 돼? 읽으면 돼. 얘들아, 빨간색 점을 읽으면 너희들이 어떤 걸 보여주냐면 봐봐. x가 증가할수록 y는 어때? 떨어지지. 그림 보면. x가 증가한다는 말은 그냥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관찰할수록 y 값은 밑으로 떨어지지. 맞지? x랑 y는 서로 뭐야?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x가 1일 때 y가 6, 2일 때 5, 3일 때 4, 4일 때 3, 5일 때 2, 6일 때 1이다. 지금 너희한테 이 정도만 원해. 이걸 보고 식을 세우라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래프를 읽으면 돼. 오케이? 그러면 1-1번도 봐봐. 지금 보면 기온이 24도인 지표에서 어느 특정 높이까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그냥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대. 그러면 이제 높이를 x, 기온을 y. 그럼 0km일 때, 즉 바닥일 때는 24도, 1km 올라가면 18도, 2km 올라가면 12도, 3km 올라가면 6도, 4km 올라가면 0도. 맞지? 너희들한테 이걸 구하라고는 안 해. 근데 이거 순서쌍을 찍고 아니면 찍혀 있는 걸 보고 0일 때 뭐, 1일 때 뭐, 2일 때 뭐를 말할 줄 알면 된다는 게 이 단원이야. 지금 너희들한테 이걸 식세우라고 하면 그게 1차 함수야. 니들 하고 있는, 선행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식걱 세울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시되어 있는 자료를 좌표 평면으로 찍을 줄 알고 찍혀져 있는 좌표 평면의 그래프를 읽을 줄 알면 이 단원은 끝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순서상 0,24, 1,18, 2,12, 3,6, 4,0 찍어보시면 됩니다. 자, 93쪽 볼게.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93쪽 보면 그래프 봐봐. 뭐 8개 나타나 있지. 자, 일단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 8개가 나타나 있잖아. 맞지? 자, 오른쪽으로 할수록 올라가지. 증가하는데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걸 줄 알면 돼. 그 다음에 일정하게 오른쪽으로 할수록 떨어지지. 감소한다. 얘는 x가 올라가도 y는 변화 없다. 그냥 그렇게 읽으면 된다니까. 그럼 쉽게 말해서 x랑 y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환율 시세와 지민의 기분 뭐 이런 거지. 그치? 아니 우리 수업의 진척도와 아린이의 수면 시간 상관없는 거지. 그냥 뭐 어떻게든 그냥 정한 대로 잡는 거야. 그냥 수업 시간과 아린이의 수면 시간 그냥 지기 꼴린 대로 자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이건 예측 못하는 거야. 이건 이게 뭐죠? 그게 맞아요. 관계가 1도 없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해. 자, 봐봐 얘들아, 감소하지. 근데 봐봐, 너희들 롤러코스터 탔어. 아린이가 이제 둘이 이제 그 서로 이제 남자친구 없었고 이제 둘이 놀이동산 갔어. 타러 갔다가 내려가는데 여유롭잖아. 이렇게 될까 아이가 점점 빠르게 감소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아 진짜 그렇게 해서 할 줄 알면 된다니까. 점점 빠르게 감소하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점점 빠르게 감소한다. 아니 뭐 예시는 못 되겠다. 이건 점점 이제 이렇게 될까 아이가. 감소하는데 점점 천천히 감소한다라는 거야. 점점 느리게 감소하는 거야. 맞지? 얘는 증가하는데 점점 느리게 올라가지. 근데 얘는 점점 빠르게 올라간다. 둘 다 감소는 맞는데, 맞지? 얘는 점점 빠르게 감소, 점점 느리게 감소. 점점 느리게 증가, 점점 빠르게 증가. 오케이?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물의 높이를 내가 물을 따를 거야. 그럼 처음에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점점 느리게 증가하겠지. 그럼 이놈인 거야. 물의 높이. 이해됐어? 지금 다시 한번 하겠다. 니들한테 이거 그리라고 안 해. 그려져 있는 걸 보고 해석할 줄 알면 돼. 오케이? 자, 숙제 93쪽까지. 할만하죠? 웬 한숨 소리가? 아린이가 또 아린이야? 아린 눈치 보일 거 숙제 아무것도 못 하겠네. 93쪽까지입니다. 오늘 분필가루 개 많이 먹었는데 오늘 물 10리터 먹어야겠다. 창문도 없는 이 강의실에서 분필가루라면 안 돼.